순수 우리 기술로 순탄하게 개발 중인 KF-21 보도가 나올 때마다 조종석 아래의 태극기와 함께 나란히 있는 인도네시아 국기.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공동 개발하겠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언제고 일찍이 연구 개발 인력은 물론이고 분담금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 지 벌써 수년째인데요. 지난 6월까지 8천억 원 상당의 연체 분담금 납부 약속 등 입만 열변 거짓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은 우리 KF-21이 기대 이상으로 멋지게 개발되자 부랴부랴 돈을 내겠다, 계속 공동개발국으로 유지해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지금까지는 팬데믹 등 경제 상황으로 돈이 없다는 핑계라도 되는데 이제는 그냥 별 이유도 없이 연락이 두절됐다가 마지막 공동개발 중단 성명을 낼 때쯤이면 몇십억 밀어넣는 식으로 4년째 겨우 국기 붙이는 신분만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 관련 분탕질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뻔히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이들의 행태를 소상히 전해드릴 테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 우리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계획을 알려오기로 했지만 통보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측 의사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특단의 조치와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한두 푼 밀린 것도 하루 이틀 밀린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시작 2년 차인 2016년 1월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한 뒤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죠. 무기는 팔되 기술 이전은 절대 없다는 미국의 방위산업 기조와는 정반대의 퍼주기식 계약이라는 말이 많았던 내용이기도 하죠. 실제로 미국은 F-35 등 최신의 전투기는 물론이고 구직 전투기들까지 핵심 기술로 판단되는 모든 부품에는 정품 인증 훼손 방지 장치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훼손된다면 기술 유출 시도로 간주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죠. 때문에 우리 공군은 이미 수백 수천억의 비용을 들여 미국 로키드 마틴 등 제조업체 엔지니어를 한국에 상주시키며 그의 말 한마디에만 의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계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하고 경제 사정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약 417억만 추가 납부했거든요. 이마저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1,000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 원만 납부한 채 8천억 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권력 구조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맞먹는 수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의 초보수주의자인데요. 군 생활을 하며 승승장구하는가 싶더니 문제에 휘말려 다른 이슬람 국가인 요르단으로 도망가 시민권까지 취득해 호의호식하다 슬며시 인리로 돌아와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인물이죠. 당연히 막대한 비자금 조성이 필요하고요. 이런 역학관계 때문에 KF-21에 관한 성명을 발표할 때도 대통령이 나와야 마땅한 자리에 일개 국방부 장관이 나와 답변을 하지 않나 때때로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약조한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하는 성실한 파트너 역할만 해준다면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이미 신의를 잃었죠. 이번에 두 번째로 잠수탄 뒤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의 미납금 지불 연체 이유를 팬데믹으로 인한 방위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저 약속을 지킨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며 한국이 알아서 다 만들고 있으니 숟가락만 얹었다가 개발이 완료되면 물건과 기술만 챙기겠다는 욕심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건은 얼마 전 인도네시아 프라보와 국방장관의 인도네시아 경찰 교육훈련원 프레젠테이션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리 공군의 향후 전투기 도입 계획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초 48대를 도입하기로 한 KF-21의 수량을 24대로 50% 줄이면서 프랑스 라팔에 이어 미라주도 중고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것인데요. 코로나로 예산이 삭감돼 분담금 지급을 못하겠다며 배째던 인리가 오히려 타국의 전투기들을 대거로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저 인리의 떼쓰기 전술이라는 건데요.
물론 프라보아가 잘못 표기한 것일 수 있지만 다른 전투기들의 수량만큼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KF-21에 프리라이딩하며 쉽게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왠지 수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분담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미납급 8천억을 퉁치려는 게 아닌가 싶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인니보다 한참 앞선 경제력과 외교력으로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나몰라라식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기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도입한 무기들이 또 제대로 되기라도 한 것이면 다행입니다. 여기저기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만 주워오듯 너무나 오래된 기체를 사모으고 있는데요. 프랑스 중고 무기 거래상에게 뭐라도 쓰인 것처럼 수천억 원을 질렀죠. 이번에 산 중고 전투기들의 면모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무슬림 동맹국인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구매액만 약 9,37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들여오는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무려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라고 하죠. 그나마 이건 중고 기체이니 추후 KF-21이 도입되기 전까지 공백을 메꿀 예정이라는 핑계라도 됩니다. 지난 2월 한국과의 연락 두절 상태에서 인니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하고 이 중 1차로 6대분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짬뽕식으로 한국, 미국, 프랑스의 소련제 전투기까지 운용하면 정비나 파일럿 교육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 체계 없이 돈만 잔뜩 써서 오히려 국방력에 공백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인니 내부에서도 뭐하러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중고 기체를 사고 한국과의 신의를 저버리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대통령마저 중고 무기 시스템을 사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국방부는 방위산업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련의 사태는 모두 프라보아 국방부 장관의 비자금 조성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콤파스의 탐사 보도팁은 이번 거래엔 하빕 보우카로우바라는 프랑스 국적의 무기 거래상이 끼어 있다면서 프라보아 장관과 여러 차례 사적으로 만난 것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죠.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냄새가 나는데요. 이런 논란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프라보아 장관은 군수산업 전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프라보아는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무기 계약을 통한 애국자 이미지와 정치자금 리베이트를 동시에 받고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개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차기 대통령에 출마한 뒤에 공식적인 자리에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정상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걸까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 한국이 프라보아의 수에 놀아나지 않고 그의 비위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의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지 않는 것이죠. 아니 쌍팔년도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오랜 우방국도 아닌 인니에게 왜 그렇게 기술에 기체에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지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계약 조건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보기엔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체에 꼴보기 싫은 인니 국기를 계속 달아주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시제 4호기에 첫 탑승하는 이벤트도 있었죠. 조금은 더 냉철하고 차갑게 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보내며 동시에 머지않아 멋진 전투기 개발에 마침표를 찍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